여러분, 우리가 흔히 진리를 찾아간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 방식이 어쩌면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오늘 다룰 얘기가 바로 이건데 아마 듣고 나면 지식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뀔지도 모릅니다. 자, 모든 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. 우리는 어떻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될까요? 이 질문 오늘 끝까지 한번 머릿속에 품고 따라와 보세요.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딱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지식에 대해 생각하는 그림, 딱 이렇지 않나요? 뭐랄까, 사실이랑 증거를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는 거죠. 차곡차곡. 그렇게 해서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절대 진리라는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라고요. 근데 말이죠, 만약에 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라면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진리가 아닌 차악의 선택. 여기서부터 생각을 한번 180도 확 뒤집어 볼게요. 우리가 위로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. 반대로 불확실성이라는 깊은 물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,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. 우리의 시작점이 아무것도 없는 0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우린 불완전한 정보, 오류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이너스의 영역, 그러니까 이 망망대해 같은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길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한번 그려볼까요? 우선 출발점은 뭐다? 네, 바로 불확실성이죠. 여기서 시작해서요, 여러 가지 가설이나 경험들 중에서 이게 그나마 덜 나쁘겠다, 틀릴 확률이 제일 낮겠다 싶은 걸 아주 신중하게 골라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요, 완벽한 진리,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저 수많은 불확실한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아이디어. 딱 거기까지인 거죠. 어때요?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? 이 모든 개념의 심장을 꿰뚫는 단어가 바로 이 차악입니다. 가장 덜 나쁜 선택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완벽한 최선을 찾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가장 나쁜 것들, 오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귀납 추론의 진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 섹션입니다. 두 개의 다른 논리 세계. 이 새로운 관점이 기존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확 체감하시려면 우리가 잘 아는 논리랑 직접 비교해보는 게 최고겠죠? 자, 한번 보세요. 이 두 논리의 세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요. 먼저 연역법. 이건 플러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. 모든 사람은 죽는다.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.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. 딱 떨어지죠? 완벽한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예요. 근데 귀납법은요, 마이너스의 세계입니다. 내가 지금까지 본 까마귀 수천 마리가 전부 검은색이었어요.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결론을 내리죠. 하지만 그렇다고 내일 갑자기 흰 까마귀가 나타날 가능성이 0%가 되나요? 아니죠.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. 바로 이거예요. 이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가는 것. 이게 귀납법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귀납적인 사고방식이 과학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. 과학자들이요, 절대적인 진리를 증명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. 그 대신에 가설을 세우고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. 이걸 반증이라고 하죠. 이 수많은 반증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살아남은 이론,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덜 틀린 최선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. 세 번째 섹션, 불확실성 속의 지식입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크게 확장해 볼 시간이에요. 이건 그냥 논리나 과학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.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알미라는 것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모든 알은 불확실성의 지평 안에서만 가능하다.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요, 사실은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지평선 안에서만, 그것도 임시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거죠. 정말 겸손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선언 아닌가요? 근데 놀랍게도요, 이런 생각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. 역사를 보면 여러 위대한 사상가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.
예를 들어 과학 철학자 칼 포퍼. 이 사람은 과학이란 게 결국 반증에서 살아남는 과정이라고 봤어요. 수많은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론이 가장 덜 틀린 이론이 된다. 어때요? 오늘 우리가 얘기한 차악의 원리랑 똑같죠? 또 불교의 공사상도 비슷해요. 모든 건 조건에 따라 변하니까 절대적인 본성은 없다는 거고요. 철학자 찰스 펄스는 진리란 우리가 지금 손에 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가 끝없이 다가가려는 궁극적인 합의점 같은 거라고 봤어요. 다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를요, 단 하나의 이미지로 정말 강력하면서도 아름답게 꿰뚫는 비유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귀납추론은 진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는 뗏목을 선택하는 방법이다. 와, 정말 멋진 말이죠.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단단한 땅 위에 지은 튼튼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, 바로 가장 단단해 보이는 뗏목이라는 거죠.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? 우린 언제나 항해 중인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거 사실 절대적인 최선이 아닙니다. 그것은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나쁜 선택지, 바로 차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차악의 논리. 이게 그냥 책 속에 있는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일까요? 아니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붙잡아야 할 현실적인 삶의 태도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